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사망하셨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승에 가서 보니 그 많던 돈을 아무것도 못 챙겨온 거예요. 주머니를 아무리 살펴봐도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을 구해줄 돈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선 필요도 없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죽으면 아무것도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예쁘고 건강했던 모습들은 나이가 들면 조금씩 그 빛깔을 잃어갑니다. 부모님께서 집은 있으시지만 마땅한 수입이 없으셔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시는 부모님이 있으시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벌이는 없으니 생계는 편안하지가 않고 그동안 모아놓은 건 집 한 채뿐인데 이건 우리 아들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 나한테 안 물려주셔도 되는데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내가 가진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게 되면 매월 소득이 생기니까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자식들에게 부담도 덜어줄 수 있으니까 부모님 마음도 한결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나 죽을 때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서 제로로 하고 가시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이 얼마인지, 이 집으로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언니, 김사부에게 물어봐. 채널에서는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70세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 주택이 3억 원이다 라고 하면 약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단이 다 절사하고 편하게 1억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가 답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가입 요건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일 것,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일 것,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할 것,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자를 처분하면 가능해집니다. 주택을 맡기고 연금을 받고는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두 분 부모님이 다 사망을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2억 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남은 3억 원의 연금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쓰고 돌아가시면 좋겠지만 다 못 쓰고 갔다 하시면 자녀 금액은 상속이 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신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전액 다 승계가 가능합니다. 집값보다 만약에 덜 받은 경우 정산 이후에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요. 집값보다 더 받으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큰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연금 지급 한도의 50%까지 수시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집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가장 편한 건 이렇습니다. 다니시면서 동네 부동산에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보시면 대략적인 시세는 알 수 있고요.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주택 가격의 평가 방법은 시가를 반영해서 이와 같은 순서로 적용을 합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는 국민은행 KB부동산 인터넷 시세, 그 다음 순위로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 이것도 저도 안 된다, 안 나온다 하시면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받으시면 그 산정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김 PD,
우리 집은 얼마야? 없다고? 왜 이러는 걸까요? 내 집 시세를 알았다면 얼마나 받게 될지 보셔야겠죠.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1억당 30만원은 70세 계시의 경우에 하나는 거고요. 계시 연령에 따라서 또 받는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를 보시면 계시하는 나이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60세에 계시하는 것과 70세에 계시할 경우 3억 원 주택이다 하면 약 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엔 종신지급 방식 또는 정액형만 있느냐? 난 나이가 55세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내 집은 너무 싼데 연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만 40세 이상이면 내 집 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물론 40대면 아직 한참 일을 할 나이고 자기계발을 할 나이여서 주택연금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가입 연령인 55세가 도달하면 언제라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엔 상환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되면 자산이 아닌 부채를 물려주게 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대출금 상환 방식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연금 지급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까지 일시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대신 목적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요. 저가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들에게는 최대 약 22%까지 더 많은 연금을 드립니다. 가입 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하로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이긴 하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실 경우에는 먼저 우대형으로 신청을 하시고 나서 신청 이후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나서 공사에 알려주시면 이 연금 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주택 소유자인 남편이 중도에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시고 이전 등기를 완료하시면 이전에 받고 계시던 금액 전부를 그대로 승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주택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변경해서 연금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이사를 가기 전 주택보다 이사 간 주택의 평가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연금액도 달라지겠죠.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사 전에 공사에 문의를 미리 해주시면 되고요. 지급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중 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기타 이유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버린 경우, 부부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매각, 양도로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 정지가 됩니다. 또한 재산 증식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거예요. 2주택 보유자가 되긴 했지만 이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시면 주택금융공사에선 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 비중은 약 40%에 달하며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약 5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최소 노후생활비 1인 기준 108만원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걸 감안하면 주택연금 제도는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에서 늦은 나이에 밖에 나가 한 푼이라도 더 버느라 고생을 하시기보다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 이용 없이도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고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1억짜리 집을 가진 분이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느라 매일 지친 몸을 끌고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 1억짜리 집을 팔아서 대출은 상환했어요. 이자는 안 내고 있지만 대신 살 집이 없으니까 매월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을 또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분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대출 걱정 없이 매월 3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일 편안한 삶일까요? 2007년 주택연금이 출시된 이후 최근 5년간 가입자 수가 8.8%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60세 이상 자가가구의 주택연금 이용률이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게 있는지 아니면 알긴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자식에게 뭔가는 물려줘야 한다는 그 부모의 애틋한 마음에서 이런 상황이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녀분들과 상의를 하셔도 좋고 스스로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언니들은 부모님께 적극 권해드리면 어떠실까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 한 달 돈이 나오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평생 보장이 되는 연금이 있으니 조금이나마 모아둔 돈에 대해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고 매사에 의욕도 생겨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부양했던 예전을 생각하며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까지 주니 아이들 보는 재미에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엔 남기지 말고 다 쓰고 가시는 게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 보상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인생 아닐까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느 정도 주택연금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해 보고 싶으신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김대리! 이분 아니고요. 콜센터 1688-8114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인터넷 가입 신청하기를 남기셔도 됩니다. 꼭 바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자녀분들과도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치기 전에 주택연금의 장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전액 승계가 가능합니다. 집값보다 덜 받은 경우 정산 후에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집값보다 더 받으신 경우는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연금 지급 한도의 50%까지 수시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다는 분이나 상품에 대해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저랑 카톡도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 연락처, 직업, 연령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을 듯 하고요. 궁금한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